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어, 이 말을 해야죠. 날로 인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부! 아, 부! 자, 오늘 주제는 뭐 다 남들 아는 얘기지만 이재명 당선되면 사법부는 진짜 죽는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 재명 씨한테 없는 그런 양심 말고, 그러니까 법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그런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되게 높잖아요. 그 불신의 원인은 우리 법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맞아야 되는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이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40대 엄마가 있어요. 1심은 징역 7년을 줬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그냥 그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의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원래 있는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3 계획적이 아니라고 3년을 줬어. 3년. 또 다른 거. 이모 씨 39세. 2012년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동거녀 A 씨가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격분해서 A 씨를 폭행하고 죽은 거를 확인하자 콘크리트에 안매장했습니다. 안매장. 1심에서 겨우 징역 5년을 받았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깎았어요. 왜 깎았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우발적 합의. 와, 콘크리트에 안배장했는데 3년.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 봅시다. 김 씨는 고3 수험생 딸이 취업 상담하려고 이제 상담교사 A 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추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징역 10년을 받았어. 왜? 아니 이게 왜 10년이야? 재판부가 이렇게 말해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 질서가 용납 않는 사적인 복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우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우리 일반 국민이. 자기 딸 그렇게 돼갖고 복수한 사람은 10년이고 아니 그 사람도 욱해서 칼 가지고 가서 간 거 아니야. 이것도 욱해서 우발적인 거 아닙니까? 흥분 상태에서 만나자고 해갖고 이랬다고 이게 콘크리트 안매장에 3년. 야, 진짜 이게 또 더구나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게 더 논란이 되죠. 예를 들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보세요. 위증한 사람은 김진성 씨는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김진성 씨는 벌금형을 받아. 근데 위증을 시켰다는 이재명은 무죄. 위증 안 시켰대. 그럼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해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국힘 의원하다가 이제 비서실장 잠깐 했던 정진석 SNS에 노무현이 부부싸움을 해서 부인은 집 나가고 노무현은 뭐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사실을 그때 팩트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판사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징역 6개월을 선고야. 실형 6개월 선고한 거야, 이게. 야, 이게 실형 6개월이면은 와, 진짜 SNS에서 이 좌파들이 거짓말한 거 다 잡으면 감옥이 미어 터지겠다. 근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점. 판사가 박병곤이야, 박병곤. 이 사람이 노사모였다고, 노사모. 이쯤 되면 이해관계자잖아. 노사모가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SNS 글을 썼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거잖아. 그 우리 법 연구에 노정이라고 있어요. 노정이 이 사람도 니코틴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황당한 판결을 많이 하고 좌파 우리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좀 뒤흔드는 그런 판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임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한 사람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어찌어찌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딴 말을 해요.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정말 거지 같은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휩쓸려서 또는 정치 권력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이재명도 그래서 판사한테는 욕을 안 했어. 검사형만 들립다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윤통 구속 취소됐을 때 그 구속 취소 결정한 게 차기현인가? 뭐 그 사람 판사였잖아, 판사. 근데 검사한테 뭐라 그러고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재판받는 게 많으니까 혹시 사법부를 건드렸다가 불이익 받을까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것들이 대법원 판결 뒤에는 이성의 끈을 놔버려요. 거의 뭐 집단 광기야, 광기. 한 달 후에 뭐 보자, 이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뭐 대법관 탄핵한다, 뭐 이러면서 상권 분립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법원 이 판결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대법관들이. 그러면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출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라고 있어. 이름도 그지같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법 남용이 됐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조희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와, 물론 당장 이게 통과되진 않을 거예요. 대선 전에 좀 역풍 맞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특검 통과할 필요도 없지. 대선 내서 이재명 이기면 거의 뭐 대법원 뭐 끝장이잖아. 그리고 대법원 또 12일 날은 또 뭘 했냐면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관 양심에 맡겼던 그 재판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와, 이때 누가 추청 누구 나오라 그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11명 대법관, 뭐 재판 연구관, 비서실장, 뭐 전부 다 16명을 불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불참하긴 했는데 대선 끝나고 이재명 되면 이분들의 안위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사법부만은 건드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사법부가 독립된 이제 기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늘 말하지만 정경심 4년, 2020년 12월에 있었던 정경심 4년 같은 그런 판결. 그 덕분에 아, 조국이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조국 흑서를 썼던 저 같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문재인 후계자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때도 문재인은 판사를 갖다 이렇게 막 그 법적으로 회부하거나 뭐 괴롭히지 않았단 말이야. 물론 양승태라는 이제 대법원장이 뭐 이제 구속되고 이렇게 고생을 좀 재판받고 그랬는데 이거는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개인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한 거지 어떤 정권도 판결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 불문율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자, 대체 대통령 되기도 전에 벌써 다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이번 선거 잘 해야죠, 잘. 여러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다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6월 3일 날 꼭 우리가 투표하시고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